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경제 협력 방안과 함께 북핵 문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수리창이 선진화된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와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문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전용기 편으로 첫 순방국인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출국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에티오피아, 28일부터 30일까지 우간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케냐를 방문한 뒤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는 10박 12일간의 일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은 처음이며 에티오피아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케냐는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각각 방문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입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미국 순방을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대륙 방문에 이어 이번 아프리카 순방으로 6대륙 정상외교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3개국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출범시키고 새마을운동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이란 방문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166개사 169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또한 아프리카 3개국별로 진행되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확대,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방문 기간 중 파리 6대학에서 명예 이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며 42년 전 6개월간 유학했던 남동부 지역의 그르노블 시를 찾아 창조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박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15차 아시아 안보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심예슬아서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4일 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불확실한 시기에서의 국방 정책 결정이라는 주제 연설을 합니다. 한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제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또 회의 기간 중 미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스위스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들과 양자회담도 이어갑니다. 양자회담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평가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 그리고 국방 교류 협력 등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미일 3국 회담을 별도로 열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 등 미국 의회 인사들과도 개별 대담을 통해 한미 동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2002년 이래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 안보회의로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주요국의 국방장관과 안보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이번 아시아 안보회의에서는 특히 특별 세션으로 북한의 위협 억제가 다뤄집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방부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과 대잠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제작 중인 장보고3 배치1보다 수중 작전 능력과 무장 능력을 강화한 잠수함을 연구하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약 181억 원을 투자해 개발하는 광개토3 배치2 사업. 국내 업체 주관 연구개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현대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광개토3 배치2 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탄도탄 대응과 대잠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 구축함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우선 협상 대상 업체와 기술과 조건 등의 협상을 거쳐 다음 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9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장보고3 배치2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업체도 선정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사업은 기존 배치1보다 수중작전 능력과 무장 능력이 우수한 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확보 시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탐색개발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4월에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기술과 비용 등 협상 단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사추위에서는 이 밖에도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3차 양산 사업과 상륙 기동헬기 사업, 장보고3 배치1 후속함 양산 사업 등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수리온 3차 양산 사업은 1차와 2차에서 식별한 윈드실드 파손과 프레임 균열 등의 문제를 개선해 오는 2022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들여 헬기를 확보할 예정이고 상륙 기동헬기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9,600억 원을 투자해 해병대의 입체 고속 상륙 작전 수행을 위한 상륙 기동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충성부대가 적의 국지 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한 박격포 사격과 전차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원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훈련에 임하며 전장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K242 궤도 차량이 대여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한 4.2인치 박격포를 활용해 포탄 사격 훈련을 펼치는 육군 충성부대. 훈련에는 기갑수색중대 등 90여 명의 대원들과 10여 대의 궤도 차량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부대는 기계화 부대 특성에 맞는 신속 정확한 포탄 사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탄 관측과 조정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제법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만일의 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원들의 움직임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장병들과 함께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었고 앞으로도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오전 박격포 사격에 이어 오후에는 K1 전차의 표적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0점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전차포 사격이 처음인 대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전 감각을 키웠습니다. 대여를 정비한 전차는 1.2km 밖 표적지를 향해 포신을 고정하고 통제탑의 신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격을 합니다. 포수들의 사격 결과는 실시간으로 통제관이 확인 후 각 전차에서 수정하고 명중률을 끌어올립니다. 대원들은 절차를 반복 숙달하며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차포 사격을 통해 어떠한 적과 싸워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내 생명 전차와 함께 산하하는 그날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전차장이 되겠습니다. K1 전차 포수로서 일발 필주의 자세로 훈련에 임하고 있으며 적의 도발 시 철저히 응징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겠습니다. 충성! 이 밖에도 부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대민 피해 예방 대책을 사전 점검했으며 세미나를 통해 전장 상황에 따른 포 사격 방안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차포 사격 훈련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수리창이 전군 최초로 환경 경영에 대한 국제 인증인 ISO 14001 인증서를 취득했습니다. 발전한 환경 경영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둔 건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수리창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환경 경영체제 구축기관으로 올라섰습니다. 24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인증인 환경 경영 시스템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ISO 14001은 환경 경영체제 요구사항을 만족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환경인증심사원 3명이 한 달여 동안 평가하는 심사 항목은 100여 가지. 일반 요구사항과 환경 방침, 기획, 실행과 운영, 점검, 경영 검토 6가지 측면에 대한 꼼꼼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리창에서 했던 것처럼 전군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저희 기관에서도 어떤 부분의 협조를 하면서라도 우리 모든 군 또 주위에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은 민간 기업에서도 통과하기 어려운 제도. 군에서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 수리창이 최초로 획득했습니다. 2013년에 품질 경영, 2015년에 안전보건 경영에 이어 올해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까지 갖추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매일 꾸준하게 준비해 거둔 성과입니다. 저희 부대가 환경적으로나 안전적으로, 품질적으로 모두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저희 부대가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선대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민간에서도 힘든 3마리 토끼를 잡은 해군 이함대 사령부 수리창. 품질과 안전보건, 환경을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책임 운영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서울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보건소 행정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유해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유가족과 유관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사업 설명회에는 서울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 120여 명과 서울 지역 보건소, 구청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며 유해발굴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지만 유가족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동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가족과 사업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음으로써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유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60년 동안 이상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하루빨리 호구의 용사분들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와 행정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유가족분들을 잘 안내해드리고 또 유전자 치료를 채취를 빨리 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누군지를 찾아서 현충을 안장할 수 있는 그런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유전자 시료 채취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동대문구 보건소와 전사자 신원 확인에 기여한 성북구청, 성동구청이 국방부 장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어 유해발굴 사업 진행 방식과 유전자 검사 절차 소개, 사업 현황 보고, 유가족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설명회가 진행됐습니다. 유가족들은 전사자 유해발굴과 유가족 파악을 위해 봉사하는 유해발굴 감식단의 노력에 대해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묻혀질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렇게 국가에서 또한 국군 유해발굴 감식단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각종 행사와 유가족들을 찾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또 유해를 찾기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한 분의 유해라도 발굴을 하셔가지고 가족의 품에 안겨주신다면 그 이상 소원이 더 있겠습니까? 하여튼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이번 설명회에 이어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전사자 유가족과 보건소, 행정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보다 경제적이고 투명한 해외 구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계약 업무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참가해 전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제계약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5일 국제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국제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달청과 한국수입협회 등 20여 개의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없을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연계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와중에 이런 그 행사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제 계약 가격 선정 방식과 국제 가격 조사 방법, 계약 협상의 절차와 전술,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제 개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은 국외구매 다파할 사이트를 7월에 개설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파할은 상시업체 견적 서비스를 국내외 업체에게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업체 간 견적을 요청하고 견적을 받는 구매정보 교환 장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정광조 국제가격검증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가격정보 획득이 제한되는 국제계약에 있어서는 다양한 국제규칙과 치밀한 협상 전략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각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성공적인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담당, 사업 담당, 목표가 담당 등 모든 사업 참여자가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지 않으면 가격 검증은 실패할 수 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 기관 중 국외구매 금액 면에서 최대의 획득 기관으로서 앞으로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구매 사업을 보다 경제적이고 투명하게 획득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숙명여자대학교 ROTC 생도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합니다. 충성! 누군가의 아들이자 애인이 국군 장병 여러분,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힘든 훈련 견뎌내시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내일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푸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푸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훈련에 힘쓰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훈련간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인사혁신처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미술대전을 개최합니다. 인사혁신처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국방부와 특허청이 11월에 공동 주최하는 군 장병 발명 경진대회 아이디어 접수가 7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로 문의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6월 2일까지 전투병과 예비역 연관장교를 대상으로 교리 연구관을 선발합니다. 육군취업지원센터로 우편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취업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6월 3일까지 전 장병을 대상으로 동명부대 18진과 아크부대 11진을 추가 선발합니다.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인사사령부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아시아 안보회의 참가는 큰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계속된 노력으로 하루빨리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